저희가 이제 리그레션 수업을 듣다 보면 뒤쪽 편으로 이렇게 가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그 부분의 수업을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프란이고요. 오늘 비유의 주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병아리 감별사이다. 네. 그 영어로는 치킨 섹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이 좀 섹시하죠. 네. 병아리 감별사예요. 병아리 감별사 이야기 먼저 해봅시다.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 들어가기 전에 병아리 감별사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막 뉴스가 났더라고요. 영국에서 병아리 감별사가 뭐 연봉이 6천이네 7천이네 근데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났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병아리 감별사 중에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한다, 일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아리 감별을 왜 하냐 하면 저희가 수컷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암병아리만 있으면 수병아리는 알을 못 낳으니까 팥만 먹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수병아리를 먼저 찾아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살처분을 하는 거죠. 네. 저희 보통 보면 이제 초등학교 때 앞에 보면 병아리 막 삐약삐약 울고 하는 것들 다 수평아리들. 네. 주로 이제 수평아리들이 이제 잘려나간 수평아들이고 아니면 이제 그것도 이제 대부분은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다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뭐 독일에서는 5,000마리를 죽이네. 하네. 네. 수평아리가 5,000마리를 죽이네. 뭐 이런 얘기들 나와요. 대부분 다 죽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찾아내서 죽이는 거죠. 네.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렇게 찾는 과정 있잖아요. 네. 그럼 병아리 감별사들이 뭐 0.4초에 한 마리, 1시간에 뭐 1,600마리 이렇게 감별을 해낸대요. 네. 감별을 하는 게 이렇게 항문 병아리 똥꼬 근처를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서 그렇게 이렇게 촉감으로 네, 감별을 하는 방법이 이제 대부분 보편적인 방법이고, 네, 다른 방법들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비싼 거죠, 아직은. 혹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서 병아리 감별사가 이제 certified 돼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려면 정확도가 98% 이상 나와야 된대요. 98% 정도 나와야 된대요. 혹은 그 이상. 네. 그러니까 0.4초의 어떤 그거를 하면서 실제 병아리가 수컷이면 1이고 암컷이면 0라는 이런 어떤 게 있으면 또 병아리 감별사가 이렇게 체크업 해가지고 똥꼬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네, 암컷인지 수컷인지 이제 구별을 해놓은 0101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의 차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정확도가 98% 이상이 되어야지 그 병아리 감별사가 이제 certified 돼서 병아리 감별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계도 발명을 했다. 뭐 어느 나라에서 무슨 미리 기계를 발견해서 부화하기 전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직은 기술이 덜 발전해서 95%밖에 안 된다. 기계로 하는 게 네. 95%밖에 안 된다. 그리고 뭐 가격이 비싸가지고 사람 쓰는 게 낫다. 뭐 아직은 이제 그러고 있어요. 네. 자, 왜 이 이야기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통계 모형 하다가 병아리 감별을 왜 이야기하냐 하면 저희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배우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어떤 기계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사람이 했었던 정확도, 기계가 했었던 정확도, 그리고 기계를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그래서 사람을 리플레이스 하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모델 중에서 predictive 모델에 그리고 classification, discriminating 해내는 이제 분리를 해내는 그러는 통계 모형으로 넘어갑니다. 전통적인 통계도 그 regular한 regression analysis도 predictive model로 쓰죠. 그렇지만 이제 이 모델이 얼마나 일을 잘했냐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저희가 스탠다드 에러가 얼마나 작냐 혹은 저희가 R-score value가 얼마나 adjusted R-score value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하는데 R-score value interpretation 할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okay, amount of variability explained by regression model. 그러니까 dependent variable의 별량이 변의 량이 아니라 별량이 얼마나 그 regression 모델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는가 하는 그 비율로 이제 모델의 퍼포먼스를 보는데 물론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와서도 로지스틱 리그레션에도 그런 게 있어요. R-score value를 이제 비슷한 게 있죠. 보통 이제 하지만 이 정확도 얼마나 데이터를 잘 내 모델이 분리해 놓은 0101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있나. 그래서 그 precision, accuracy of classification 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데 그 classification을 01으로 나누어주는 accuracy를 percentage로 나타내니까 아주 직관적이고 좋잖아요. 내 데이터가 01이지 다 맞췄어. 이 모델이 맞출 수 있어. 이 데이터에서는. 그리고 그게 70%야, 80%야 정확도가 이렇게 해서 병아리 감별사 정확도처럼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그런 작업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교육 측정으로 돌아와서는요 나중에 문항 반응 이론이라는 item response theory 모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실 텐데 그게 또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너무너무 닮아 있고 로지스틱 펑션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는 펑션을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그 IRT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잘 알면. 그래서 리그레션 안에 있는 한 과목이 일주일이나 혹은 2주에 걸쳐서 하는 어떤 섹션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육 측정 통계를 할 때는. 그리고 머신 러닝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사람들한테 로지스틱 펑션을 스텝 펑션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배울 때도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다시 또 교육 측정으로 돌아오면 저희가 분석하는 데이터가 학생들이 맞았다 틀렸다 시험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0101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기 때문에 이 병아리 감별하듯이 맞았나 틀렸나를 어떻게 잘 설명해내나 내 모델이 학생이 왜 틀렸고 왜 맞았냐를 잘 설명하는 모델로 로지스틱 이 펑션이 유용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그 개념을 대부분 사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갈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왜 로지스틱이라고 하냐면 옛날에 버서스트 선생님께서 carrying capacity 하는 왜냐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성장을 하는 population 모델을 만드시다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펑션을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근데 로지스틱 펑션을 잘 들여다보시면 바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적어지지 않고 스트레이트 라인에서 위랑 밑을 딱 커패서티를 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은 0고 예를 들어서 맥시멈은 1인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릴레이션십이 되는 거예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증가를 하지만 막 리니어처럼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커패서티가 정해지는 거죠. 1 예를 들어서. 그리고 X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Y도 적어질 수 있겠죠. 그죠? Dependent variable도. 근데 막
끊임없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제로에 수렴하게끔. 네. 그래서 lower capacity도 있는, lower boundary도 있는 그런 함수의 relationship입니다. 그래서 S-shape, S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고 많은 피노미넌에 이제 쓸 수 있어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뭐 chemistry, 뭐 경영학 이런 데서 엄청나게 popular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logistic regression. 네. 근데 이 S-shape을 그냥 S-shape 있는 nonlinear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logistic regression이 또 왜 좋냐 하면 그 펑션이 왜 좋냐 하면 그것을 odd로 바꾸고요. odd transforming을 하면 이제 probability를 probability에서 probability over 1 minus probability로 바꿔주는 과정. 네. odd를 하고 거기다가 또 log를 치워서 씌우면 log of odd transform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transformation을 줄여서 logit transformation이라고 합니다. logit transformation. 네. 그렇게 logit transformation을 probability를 logit transformation을 해버리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게 우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퀘이션이 linear 이퀘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intercept plus slope times independent variabl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것 봐라, dependent variable, 그러니까 병아리가 1일 확률을 처음에 그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병아리가 1일 확률로 시작을 했는데 병아리가 1일에 병아리가 이제 수평아리 확률이 이제 y가 1이라고 보고요. 네. 그 확률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odd로 바꾸고 그것을 또 log를 시켜서 logit transformation을 해주고 나면 오른쪽 편에 그 logit이 이제 dependent variable이 되는 거고 그게 뭐 linear regression equation으로 intercept과 slope로 표현이 돼서 간단해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linearizing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모델이 linear 모델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estimation을 할 때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해서 그 보통 regression analysis가 ordinary least square criterion으로 만든 best fitting line하고는 이제 그 찾아내는 그 슬로프나 인터셉을 찾아내는 과정은 틀릴 수 있지만 still linear 모델이고 좀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linearity in parameter in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야. parameter가 이제 linear 모델 속에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명하고 그리고 또 유용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되는 거죠. 자, 조금 정리를 하면 logistic이라는 펑션이 있었고 그거는 이런 S-shape 펑션이었었는데 그것을 dependent variable log of odd transformation을 해주게 되면 logit transformation을 해주게 되면 이제 linear 모델처럼 해서 intercept과 slope를 estimation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는 항상 dependent variable 데이터가 0, 1, 0, 1 이 dichotomous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그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Educational Assessment에서는 0, 1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펑션이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Item Response Theory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의 근간을 이루는 펑션이고 relationship입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신러닝 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모델의 퍼포먼스를 정확도로 이렇게 구현을 해낼 때 첫 모델로 우리가 predictive 모델 혹은 이 머신러닝의 근간으로 한 모델링을 할 때는 그런 퍼스펙티브에서 모델링 할 때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아마 첫 시작점처럼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죠. 네. 오늘 좀 길었죠? 네, 근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